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도내에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의 안무업 교수와 함께 예방 방법까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혈소판은 출혈이 되면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구로 흔히들 알고 있는데요. 이 SFTS가 무엇입니까? 네, SFTS는 이제 SFTS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건데요. 네. 아주 좁쌀보다도 작은 작은 소피 진드기, 계피 진드기 이런 진드기가 있습니다. 네. 그 진드기에 물리면 진드기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병명 중간에 보면 이제 열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열이 많이 나고요. 또 검사를 해보면 이 혈소판이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혈소판 감소라는 말이 붙었고 또 한번 증상이 시작하면은 신경계, 소화계, 우리 몸 전체적으로 중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붙은 질병입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올해에. 열흘 만에 사망을 하셨다고 하는데 도내에서 이 SFTS가 얼마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첫 이제 SFTS 환자는 이제 제주에서 2명 발생하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10명이 채 안 되긴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죠. 동해시에서 농사일 하시는 분이 증상이 시작되고 열흘이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SFTS는 이 진드기 병이기 때문에 진드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3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우리 사람들도 농사일이나 이제 야외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3월에 슬슬 시작을 해서 4월, 5월에 좀 증가를 하고 길게는 11월까지도 발생을 하고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제 SFTS는 매년 이제 작을 때는 한 10명, 많을 때는 한 50명까지 발생을 하는데 걸리면 문제는 이제 이게 숫자는 많지 않은데 걸리면 10명에 2~3명이 돌아가시는 아주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어서 매우 이제 주의를 이제 요하는 것이죠. 유사한 진드기 매개 질환은 이제 쯔스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한 매년 4~5천 명씩 이제 발생을 하지만 사망률은 1,000명에 1명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SFTS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걸리면 20~30%의 열에 2~3명이 사망하는 거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공포감까지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야생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가 SFTS에 걸리는 건 아닌 것이죠? 네, 우선은 이제 진드기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한 1,000마리에 한두 마리도 아닌 그 바이러스를 아닌 그 숫자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는 이제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SFTS가 처음 보고된 건 한 2013년입니다. 최근까지 한 1,500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원도가 인구 대비 이 발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사망률도 제일 높은 편입니다. 강원도가 숲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이제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41명이 사망했는데 강원도에서만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남녀 차이는 별로 없지만 70세 이상에서 사망률이 아주 높은 질환입니다. 자, 물렸을 때 그 이후에 잠복 기간은 얼마나 되고요? 그 이후에는 교수님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예, 잠복기는 이제 6일에서 14일 정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진드기에 물린 후에 이제 몸살 증상처럼 온몸이 아프다가 이제 열이 나기 시작을 하고 구토 증상이 보이다가 조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의식이 흐려지고 경련을 하는 게 중증 질환으로 이제 급속하게 이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야외 일을 하거나 이랬을 때 초기에 열이 나고 이러면 반드시 가까운 전문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물림 상처를 조금 봤습니다만 이게 반점처럼 조금 나타나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 진드기에 물린 상처인지를 봐야 되고 확인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대부분 이제 그 진드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진드기 자체를 이제 보기는 어렵지만 진드기가 물면 이렇게 반점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진드기에 물렸다고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고, 그 물린 자국은 이제 뭐 가벼운 뭐 비누로 씻어도 되고 뭐 알코올 네. 같은 소독제로 씻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물린 것 같다, 또는 야외 일을 하고 나서 1, 2주일 안에 열이 나거나 이러면은 꼭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조기에 검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열이 나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네, 되는데요. 야외 일을 할 때는 늘 네. 그 몸 상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염됐던 분에 의해서 옆 사람이 감염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아주 드물게,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물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뭐 사람 간의 전염은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반려동물들도 밖에서 많이 그러게 활동하지만 말입니다. 반려동물에서 발견된 예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감염자를 다루는 의료진이나 네, 네. 또는 이제 간병인 같은 밀접 접촉자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모업 교수님 예방 방법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을 했지 않았습니까? 호흡기 이 바이러스는 이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 SFTS는 피부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야외 일을 할 때 피부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사일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캠핑들 많이 그러게 하고 그러지 말입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캠핑을 할 때 풀숲에 텐트를 치지 않고 또 풀숲에 칠 때는 좀 주변 환경 정리를 하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뭐 급하니까 이렇게 풀숲에서 용변을 볼 때는 좀 주의를 요합니다. 네. 아이들의 경우에 특히 급하다고 해서 풀숲에서 대변을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일러줘야 되겠네요. 네, 그건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뭐 어르신분들도 꼭 이제 풀숲에 이제 그 몸을 노출하는 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또한 예방 백신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직 이 SFTS는 예방 백신은 없고요. 네.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네. 아직은 이제 발생률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백신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제 또한 예, 치료제 어떤 거 봐야 또한 됩니까?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히 아주 조기에 올수록 이제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생존율이 되게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모업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